지금도 퇴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트리아 인간은 계속 공존하고 있잖아요. 아, 이걸 자연 상태에 있다고 해야죠. 공존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죠, 선생님? 저는요. 언제까지 퇴치할 건가를 묻거든. 그 관계 내가 인터뷰한 내용이 내가 그래서 후손들한테 깨끗한 낙동강을 물려줘야지 괴물질을 물려줘도 되겠느냐고. 이 괴물질 다 완전 퇴치될 때까지 내가 활동을 하겠다 이래 했는데 진심이세요? 그때는 그래 했지. 실제로 유튜리아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선생님? 많이 잡아가지고 개체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네. 그래도 눈에 띄니까 이제 조금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먹이가 부족되는 철에는 이제 또 퇴치를 해야 되죠. 여기 엄청 많이 있으니까. 이 하천에서만 뭐 거의 한 500마리 이상 잡아내가지고 어지가 잡아냈다 생각했는데 아침 조금으로 한두 마리씩 눈에 보여요. 얼마 정도예요? 선생님 그때 사진 보니까 진짜 뭐 이만큼 이렇게 드시던데. 그건 내가 나중에 들어 보여줄게.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어디요? 유틀에 잡아가지고 냉동실에 보관된 게 있다. 그거 왜 냉동실에 두셨어요? 예? 냉동실에 보관해 놨다가 이제 한꺼번에 소각 처리장에 보내려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마다 잡으면 소각장까지 이어서 거리가 너무 머니까 갈 수가 없어가지고 잡아가 한 군데 모아놨다가 매주 수요일날 소각장으로 보내지죠. 아, 여기 유트리아가 가득 들었어. 보여줄까? 네. 안 무서워요, 선생님? 나는 뭐 여태까지 그 퇴치를 많이 해도 뭐 물리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유트리아한테. 그 유트리아 생태적 특성을 잘 아니까 네. 뭐 물리고 뭐 다른 뭐 유트리아한테 뭐 다른 질병이 있고 이런 건 없으니까 네. 그 안전하게 퇴치를 하죠. 유트리아 초창기에는 이제 뭐 배추밭에 들어오면 골프채 이걸로 때리잡았지 이걸로. 그렇죠? 골프채 이걸로 때리잡았지 초창기에는. 오 마이 갓. 동물단체에서 유트리아 뭐라 해야 되나 동물 학대라고 동물연대에서 하도 뭐 말썽도 많고 이래가지고 문제점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사용을 안 하죠. 이거 맞으면 되게 아파요. 한 방에 가요. 유트리아가. 당연하죠. 사람도 죽일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일로 와봐요. 2019년도에 네. 내가 이런 식으로 하천까지 이제 배추 농사를 많이 심었다. 배추 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근데 배추가 알이 차는 무렵에서 뭐 자꾸 배추가 노란 쏙만 파먹더라고 배추를. 그래 내가 이거 무슨 동물이 자꾸 이래 배추를 노란 쏙만 자꾸 파먹나 싶어서 무인 센서 카메라를 배추밭에 설치를 했다고 내가. 에? 무인 센서 카메라로. 네. 그래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를 했더니만 어떤 동물이 올라와 뜯어먹더라고. 그래 이게 당최 무슨 동물이 걸래 이 피해를 주나 싶어서 이제 왔더니만 인터넷에 찾아볼게요. 그 당시 유터리아라는 동물이 인터넷에 안 나와 있더라고. 동물이라 하는 게. 그래 이제 서점에 가서 외국 책자를 찾아다 보니까 유터리아라 하는 동물이 나오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터리아를 내가 알게 됐지. 유터리아가 일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배추밭에 들어오면은 유트리아가 이제 눈은 어두워. 내가 살살 가서 이로 때리잖아. 때리면은 눈이 안 보이는가 봐. 내가 가서 접근하는 게. 근데 이게 부시럭 소리가 나면 도망을 가더라고. 아, 요 동물이고 눈은 어둡고 귀는 밝구나 하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해 배추 농사를 내가 엄청나게 했는데 뭐 수학을 포기를 했으니까 유트리아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유트리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 거라 한 6개월 정도. 그래가지고 잡기 시작했는데 요거 이제 꼬리 길이, 뒷발 길이, 앞발 길이, 귀 길이, 몸무게, 암놈 수컷, 네. 암수. 요거는 잡힌 지점.
오, 잡힌 지점. 좌표구나. 좌표. 일단 그럼 피하나. 어디 잡은 거? 말하자면 때려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어. 그 좀 안 그랬어요. 때려 죽이는데 완전 때려 죽이는 것도 이제 이거 뭐 자꾸 때려 죽여가지고 뭐 골프채로 때려 잡는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막 이래 떠들었잖아. 그래서 이거 몽둥이로 때려 잡는 방법보다 네. 다른 방법으로 좀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 가면 쥐잡는 털이 있어 요만한 거. 그 들어가면은 문이 탁 닫히는 쥐잡는 털이 있어. 그거를 더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 내가 만들었어 더 크게. 트랩을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때 한 50개는 만들어서 내가 직접 제작을 했어. 그럼 살릴 만한 애들은 살리고. 이 너구리 뭐 수달 다 들어간다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없다 이게. 근데 이제 부상의 위험이 없다는 거. 모든 동물이 들어가도 문만 열어주면 살아나간다는 거. 부상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그거. 예전에 덫도 있어요, 선생님? 뭐 있어? 옛날에 더 있어. 창해라고 있어. 그거 한번 보여줄게 내가. 이렇게 딱 해가. 이렇게 해가.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놓거든. 네. 이렇게 해놓고 다시 요 주위에다가 이제 배추 이파리 내 몇 개 떠도 가만히 있어봐. 누구 잡으려고요? 요틀에가 요로 요래 지나다니다가 요거 뜯어먹으려고 요로 지나가다가 잘 찍어 해봐. 요걸 탁 밟으면은 탁 치민다고 이래 발목이. 이렇게 치면은 부상당해서 못 도망간다고. 이게 다른 야생동물도 여기 잡힌다고.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걸 개한테 실험을 해봐. 개? 일로 와봐. 왜? 아니 이게 죽은 거. 네? 이리 와봐 이제 실험적으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봐. 앉아. 깜둥이한테 한다고? 깜둥이들이 이런 다른 개들이 이런 개들이 지나가다가 요걸 밟잖아. 네. 그러면 이 개들이 이런 발목이 여기다 이렇게 튕기 있잖아 이렇게. 네. 가만 있어. 뭐 안 다쳐. 이런 발목이 이제 개 발목이 이런 데 딱 들어가잖아 이렇게. 네. 그러면 이 개도 발목이 부상을 당한다고 이렇게. 가만 있어 봐. 가만 있어. 이런 데 탁 튕기면 이거 죽어도 못 빼. 이렇게 가만히 하지 마세요. 임마 안 다치게 이렇게 탁 밟잖아 이렇게. 밟으면 꼼짝 못하게. 싫대. 지도 지 해놓은 거 아는가 봐. 싫대. 일로 와봐 이리 와. 여기 바람을 치고 여기 봐. 뭐 일반 우리 뭐 야생 동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공존 뉴트리아에도 좀 뭐 공존이라는 용어는 쓸 수는 있겠죠. 어차피 이제 우리가 사는 뭐 생활권 주변에 있는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공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체만을 가지고 공존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 다른 수달이나 동물들은 그대로 두는데 뉴트리아는 우리가 퇴치를 하고 있거든요. 퇴치하는 종을 공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뉴트리아가 농민한테 주는 피해와 뭐 수생식물을 갉아먹어서 정화작용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될 만큼 어떤 인간한테 주는 피해가 심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그건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섭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있고 농작물 예도 있지만은 그거는 실제 일부 네. 일부 기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제일 큰 거는 이제 제방의 붕괴죠. 제방 붕괴. 뉴트리아의 생태 특성이 제방에 이제 굴을 뚫고 살다 보니까 여름 장마철이나 폭우 가을 저게 그 이제 물 깊이가 상당하다 보니까 물이 들었다 나왔다 하면은 침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방이 붕괴가 돼버리면은 그게 이제 가장 큰 인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니까 사전에 이제 그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죠. 뭐 제방이 붕괴됐다거나 그런 건 없지만 외국 사례에서는 뭐 붕괴된 것도 있으니까. 그럼 일단 어떤 선례에 의해서 지금 얘는 생태계 교란종이 된 거네요. 그건 이제 뭐 외국 사례나 그런 걸 가지고
그럼 외국 사례로 일단 그런 제방, 굴 이런 피해를 혹시나 준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피해를 막고자 지금 생태 교란종이라 지정해 놓고 잡는 거네요. 제가 2007년부터 우폰업에서 이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지정된 건 2009년이거든요. 법에서 지정한 건 2009년 6월이지만은 그 전부터 뉴트리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뉴트리아를 잡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대로 뒀다 그러니 심각한 문제가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교란종을 지정 바로 교란종으로 지정을 안 하죠. 두 마리가 잡혀 있어. 이거 잡혀 있죠? 내가 가서 이거 들어 보여줄까? 여기서 보여. 와, 눈이 동그래져 놀래요. 한번 이래 만져볼래요? 들어볼래요? 제가요? 어. 물면 어떡해요, 선생님? 꼬랑지를 치들으면 괜찮아. 물면 안 물어. 못 물어. 꼬랑지 들면은. 이 크기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뒷발이 물감기가 열에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수영도 잘해. 자, 요걸 딱 검집어야 돼요. 요 딱 검집어 힘 주고 딱 검져야 돼요. 불쌍해 이제 넣어주세요. 이거 이제 죽여요? 죽여야 되는데 오늘 한번 봐준다 내가. 놔줘요? 다음에 접히지 마라. 얘가 요 정도 되면은 한 7, 8개월 정도 자란 거라고. 요 정도 되면은 귀절을 하노. 선생님 생각보다 귀여운데요? 귀엽지. 요건 새끼니까. 새끼 때는 엄청 귀여워. 요건 새끼니까. 특히 하얀 거 같은 건 억수로 귀엽지. 요건 새끼니까. 아유 얘네가 요건 뭔 새끼. 그럼 유토리아를 또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지자체에 갖다 주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뭐 포상금을 타갈 목적으로 유토리아를 사육해서 가져온다 이런 오해도 많이 샀죠. 그래서 오셨잖아요 지자체에서. 그래 지자체에서 와서 이 농장 수색하고 가고 환경부로부터 수색 당하고 또 환경청으로부터 수색 당하고 그래 환경청 직원들이나 지자체 직원들하고 같이 잡으러 나가가지고 실제 잡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부터 이제 인정을 하고 갔으니까 선생님한테도 되게 상처였겠다. 그 당시는 뭐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사육을 한다 하니까 낙동강에 가면은 쎄고쎄 이게 수두룩한 게 유털이하는데 그걸 사료 미가면서 뭐하러 사육을 합니까? 나가면 4, 50마리씩 잡아오는데 그죠? 어떤 미친놈이 그걸 사육을 합니까? 사료 미가면서 본전도 안 빠지죠. 그래서 그런 오해는 다 풀었어요. 포상금 2만 원 받으려고 의미 캐어가지고 그걸 임신시켜 새끼를 키우기까지 그 사료값만 해도 한 3만 원 드는데 그걸 누가 2만 원 받으려고 비용이 3만 원 드는데 2만 원 받으려고 사육하는 등신 쪼다가 어딨어요? 그런 사람 없겠죠? 응? 있을까요? 없어요 사육하는 사람은. 강가에 나가면 뭐 집 앞에 강가에 나가면 눈에 띄는 게 유털이 하는데 누가 그걸 사육을 합니까? 사육한다고 의심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등신 쪼다들이지.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2023년에 이제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멸. 완전 박멸을 목표로 뒀는데 그게 실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최초 이제 할 적에도 뭐 영국 사례를 이제 들어가지고 뭐 수매 제도를 한다든지 퇴치범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방법을 해가지고 최종 목표는 이제 뉴트리아 박멸이었죠. 그런데 영국에서도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개체수 조절을 하면서 박멸이 된 게 아니고 또 다른 기후적이라든지 환경적인 게 이제 같이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뉴트리아 자연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퇴치를 한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는 박멸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매년 겨울이 오면은 저는 우리나라에도 한파가 한 보름 정도만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뉴트리아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박멸이 되지 않을까, 멸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잡아서는 야생동물도 그렇고 뉴트리아도 마찬가지고 자연 생태계에서 완전 박멸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느 누구가 와도 이 한족이 멸종된다는 그 자체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없어지는 거지. 뭐 인위적인 이런 거 가지고는 멸종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완전한 박멸은 완전 박멸 어느 정도 이제 유지는 시켜주는 거죠. 개체수를요. 예, 뭐 폭발적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걸 이제 줄여주는 그런 거지. 완전 박멸은 지금은 이제 관리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의 유트리아와 인간은 이 상태로서의 공존은 가능한 건가요? 그거 어떻게 죽여요? 알았어, 시키지. 안락사 어떻게 시켜요? 이제 가르쳐줄게. 이건 조금 크네. 오, 이렇게 찍어봐봐. 이제 죽이는 방법을 알려줄게. 위토리아를 뭐 굶겨서 죽인다든가 뭐 물속에 쳐였고 익사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안락사 시키려고 하면 또 일산화탄소가 돈이 들어가니까 그 방법도 안 되었고 한두 마리 그쯤 안락사를 하겠지만은 뭐 몇천 마리 정도 되는 거 안락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물속에 익사시키든가 군가 죽이든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멍둥이로 때려 죽이는 방법은 아예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그 동물 단체에서 바라보는 어떤 유트리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물 단체에서는. 뭐 인위적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옮겨진 거긴 하지만 어, 음, 그 동물이 무조건 그러면 이제 뭐 처음에 들었을 때는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정말 이 생태계가 어, 자연 치유가 불가할 정도로 그렇게 훼손이 되는 건지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좀 고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여기 왔고 어떤 이 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식물종 아니면 어, 동물종이 뭔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좀 너무 일차원적이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타치를 안 하고 네. 이제 마리수 최대한 마리수를 많이 잡아오느냐 적게 잡아오느냐 이것만 제재를 하지 어떻게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책임은 그냥 그 퇴치 활동 하시는 분들께 그냥 다 맡기는 거네요? 그렇죠. 뭐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퇴치하는 사람 뭐 각기 다 다르죠. 멍기로 때려 죽인 사람 뭐 물속에 처해 있는 사람 다 다른데 이제 안락사 시키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죠. 생태계 자체가 그러지 않잖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개구리는 몇 마리, 뭐 새는 몇 마리, 계속 그 일정한 그 개체수, 뭐 형태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서로 이게 연결이 되면서 그걸 뭔가 어, 그걸 뭐 포식자가 있기도 하고 피식자가 있기도 하고 그걸 계속 또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균형을 계속 맞춰 가는 과정 연장선? 그 위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공존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누트리아가 뭐 개체수가 몇 마리일 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방법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방법을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뭐 그냥 놔두고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방법론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진짜 죽이는 거밖에 지금 답이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손치더라도 지금 같은 포획 방식이라든지 죽이는 방식은 동물단체가 어떻게 그걸 동의를 하겠어요. 이제 지금 사실 그 뉴트리아의 고통 이런 거 누구도 신경 쓰지 않잖아요. 뭐 몇 마리 잡았는지가 중요한 거지. 2023년까지 유토리아를 완전히 퇴치 박멸을 못 한다면은 네. 또 차후에 또 뭐 또 계획을 짜겠죠. 환경부에서 몇 년도까지 또 연수를 늘려가지고 또 퇴치를 계속 하겠죠. 근데 유토리아는 완전 퇴치는 우리나라에서 힘들다 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개체수가 조절이 돼 있을 때 네. 인간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어떻게 이제 그러면 2023년 이후에는 계속 관리 차원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선생님? 똑같습니다. 교란종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라서 예, 그 얘기를 좀 넘어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유트리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는 그 사고가 되게 폭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다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이런 것들이. 공존할 수 있죠. 왜 그 공존을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이제 우리 토종이라든지 고유종들이 이제 기회를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자꾸 세력을 확장하는데 우리 토종들은 얘네들이 확장되면서 어차피 면적은 제한되어 있는데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토종 애들은 무슨 재미야? 이 거북인데 붉은 반점이 없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거 내가 가면 지금도 잡으러 가면 잡아. 몇 마리 잡아. 내가 이거 잡으려고 통발 많이 깔아놨어. 선생님 이런 거 왜 잡으시는 거예요? 이거 생태계 교란 중이니까. 생태계 교란 중이니까 잡아 없애야지. 왜요? 생태계... 그냥 모른 척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어머 뭐야? 이 베스예요? 이게 베스 생태계 교란 중 베스. 유트리아는 돈이 돼서 그렇다 치고 거북이까지 이렇게 잡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얘들은 이제 붉은기 거북이 애들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만 해놓고 환경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생태계 교란종으로 왜 지정이 되는 토종 물고기를 다 잡먹어요. 나들이 토종 물고기 씨가 마를까봐 잡아 가두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선생님?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눈에 보이니까 잡아오는 거죠. 유트리아 잡으러 나가서. 그럼 유트리아는 사실 돈이 돼서 하는 일인 거예요? 유토리아는 뭐 용돈벌이가 되지만 붉은기 거북이는 그냥 생태계 파괴시키니까 그냥 잡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르는 척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자연 생태계 파괴시키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하기가 좀 양심이 찔리죠. 그래서 잡아오는 거지. 왔다 2마리. 영아 이리 와. 이리 와 밥 먹어. 영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착해라. 내 손을 하도 타가지고 도망 안 가. 영아 이거 영아 이제 다 컸어 이제. 영아 도덕과인데 애미가 새끼를 놓고 죽었어. 그래서 내가 사료미기가 이렇게 키운 건데 엄마가 안 도망가. 내 손을 하도 타가지고. 뭐 어느 한 존재에게 이로운 공존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 한 존재라는 게 인간이 주가 이들은 늘 주로 인간 쪽으로 가져오는 것 같아요. 네.
공존이라는 단어가. 단어를. 사실 이제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공존은 물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이익이나 이런 게 가까운 동물들에게는 공존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닌 동물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의적으로 인간의 기준 관점에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뉴트리아와 인간의 공존이 아니라 전체 우리 생태계 관점에서의 공존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고려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또 드는 생각이 가장 같이 뭔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 그냥 죽이는 방법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제 박멸이라 하는 죽인다 하면 좀 말이 좀 그런데 아 박멸이 죽이는 거잖아요, 선생님. 차마 죽이 없애는 방법 위에는 박멸이라는 단어는 힘들어요. 무조건 보면은 죽여야 우리나라에서는 박멸이 돼야 뭐 피해를 안 줄까 인간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